불운의 한국 명품 무기를 아시나요? 개발 당시 명품이라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운이 겹치면서 무기 인생이 좀 꼬인 안타까운 무기입니다. 2007년 개발 완료 후 성능 시험을 했는데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퍼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2008년 양산 예산이 삭감돼 900대 양산에서 400대 양산으로 반 이상 줄어버립니다. 2009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도하시 침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대로 원인 규명을 했으면 다음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종수 과실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해인 2010년 도하시 침수로 순직자가 발생합니다. 그제야 정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설계 결함이 밝혀지면서 양산은 2년 뒤로 미뤄집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명품에서 부실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개량형인 K21 105mm 중형 전차는 벨기에 업체 관계자가 동참한 포사격 성능 시험에서 포신이 폭발의 수출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불운의 장갑차는 바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이제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K21을 기반으로 한 레드백 수출의 희망이 보이고 있고 개량형인 K21 105mm 중형 전차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 경전차 도입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긴급 도입 소요를 제기했는데요. 유력한 후보가 K21과 러시아의 ES-25 스프루트 SD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K21의 인도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 내 무기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자국군이 사용하는 소련제 장갑차 BWM-1의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며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수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21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K21이 꽃길만 걷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2종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K808과 궤도형 K21 장갑차인데요. K100 장갑차는 초기에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로 불렸으나 화력과 방어력이 보병 전투 장갑차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은 K200을 병력 수송 장갑차로 부릅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피아트사에 6614 장갑차를 면허 생산하고 미국에게 공여받은 M113A1 장갑차의 창정비를 하면서 장갑차 개발 기술을 쌓았습니다. 면허 생산한 장갑차는 KM900인데요. 파생형을 포함해 450여 대가 생산됐습니다. 면허 생산과 창정비로 쌓은 기술을 쏟아부어 한국이 진심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K200 장갑차입니다. 200번인 이유는 200번 문제가 발생해도 개발하겠다는 당시 개발진들의 의지가 담긴 숫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200번 이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총이나 야포 정도를 독자 개발하던 한국이 갑자기 한국 제조 기술을 뛰어넘는 K200을 개발하자 카피한 것을 의심한 외국에서 확인까지 한 한국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장갑차입니다. 파생형을 포함해 2,500대 이상 생산되었으며 1차 개량에 이어 2차 개량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K200 개발 당시 군의 요구 성능은 전면 측면 7.62mm 탄에 대한 방어력이었으나 국가요는 12.7mm 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4.5mm 탄을 사용하게 되자 보다 높은 방어력과 공격력을 가진 장갑차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K21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한국의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은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 시도는 K200 장갑차를 개발하기 전부터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병 수송 장갑차를 개발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을 시도했지만 합참이 K200의 화력 강화를 우선시하면서 무산됩니다. K21 개발이 다시 시작된 건 IMF 이후인데요. 1999년 탐색 개발에 착수, 2002년 요구 성능 수립, 2005년 시제품 제작, 2007년 개발 완료,
2009년 군부대 배치. 세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개발했는데요. 탐색에서 배치까지 총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고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던 만큼 세계 최상위 보병 전투 차량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한국산 명품 보병 전투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처음 개발했음에도 국산화율이 90% 이상으로 한국이 얼마나 진심으로 개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세계 최강이라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성능의 장갑차들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공격력은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40mm 기관포 K40을 장착했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K40은 79경장의 기관포로 분당 300발, 최대 사거리 12km, 유효 사거리 6km입니다. 40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앞에서 생존 가능한 보병 전투 장갑차는 존재하지 않고요. 전차도 2세 대급까지 차종에 따라 상대가 가능합니다.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날탄이라 말하는데요. 날탄 전체 기술은 독일이 한국을 조금 앞서지만 날탄의 관통자 기술은 한국 풍산그룹이 세계 1위입니다. 철갑탄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건 관통자의 소재인데요. 열화우라늄과 텅스텐을 사용합니다. 열화우라늄이 텅스텐에 비해 관통력이 10에서 20% 정도 우수한데요. 한국 텅스텐 탄은 열화우라늄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히 한국의 텅스텐 탄은 기존 텅스텐 소재와 전혀 다른 중합금으로 세계 최초 최고의 재료로 생산합니다. 미군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걸프전에서 오염 및 인체 유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여론 압박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해결책으로 한국 텅스텐 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텅스텐 탄 수출이 기대됩니다. K21은 복합기능탄도 사용 가능한데요. 복합기능탄은 근접신관이 있어 목표물과 7m 거리에서 폭발합니다. 헬기 잡는 장갑차로 불리는 이유가 3세대 전차급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복합기능탄 때문입니다. 주무장인 K40 기관포는 노봉의 개량용으로 한국이 독자 설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 SNT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노봉은 함정용으로 개발된 포이기 때문에 포와 탄약의 부피가 커서 대형 포탑이 필요하고 전차 내 탄약 적재량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포탑과 탄약의 소형화가 필요한데요. 그 해결책으로 40mm 탄두 내장형 기관포가 있습니다. 탄두 내장형 탄약을 CTA라고 하는데요. 원기둥 안에 탄두와 화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탄약에 비해 부피가 30% 줄어드는데요. 기술 발달로 파괴력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피를 줄이지 않고 기존 탄약과 같은 부피의 CTA는 위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TA 날탄을 개발하는 풍산에서는 30%의 부피를 감소하면서 위력은 증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위력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의 보고에 따르면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 주무장이 40mm 탄두 내장형 기관포입니다. 2021년 모형을 보면 무인 포탑이 장착돼 있고요. 2022년까지 포탑 실험 시제 1대를 제작합니다. 따라서 개량될 K21A2에는 40mm CTA 무인 포탑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TA 무인 포탑은 장점이 많은데요. 기존 40mm 기관포에 비해 중량이 20% 이상 감소해 포탑을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식 약실을 적용할 수 있게 돼 부품이 50% 감소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정비하기 쉽게 됩니다. 단약 부피가 30% 감소하니 그만큼 많이 적재할 수 있겠죠. 2012년에 회전식 약실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요. 비슷한 기관포들과 한국 연구 자료들을 보면 분당 발사 속도는 200발 내외로 보이고 포구 속도는 마하 4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들이 2010년 초반에 발표된 것들이라 분당 발사 속도와 포구 속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40 기관포의 분당 발사 속도가 300발이고 포구 속도가 마하 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이상 성능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016년 세계 장갑차 순위를 보면 독일의 푸마 장갑차가 1위, K21이 2위인데요. 푸마 장갑차는 K21보다 6톤이나 더 무거운 만큼 방어력이 약간 뛰어난 정도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성비인데요. 대당 100억 원이 넘어 K21이 33억이라 볼 때 3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또한 운용 비용이 높아 도입하고도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K22대2가 가성비와 성능 모두 세계 1위에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